내란죄 형사피해자 윤석열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피해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때 형사피해자에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했을 경우 유죄의 증거가 아무리 많고 명확하더라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란다 원칙, 미란다 프린서플이라고 합니다. 내란죄 형사피해자인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에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겁니다. 즉,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법원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내란죄의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법원이 내란죄 유죄를 인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형사재판 절차를 최대한으로 끌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워뒀을 수도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빨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에게 전달됨으로써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란죄 형사피해자 윤석열의 묵비권 행사를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우리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청구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3월 9일 저는 직접 공문 초안을 작성하여 전북도내 초, 중, 고 학교의 장들께 공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에 있게 될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를 초, 중, 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도록 해줄 것을 권고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권고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심리적 부담을 없애드리면서 혹시라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문제 삼을 경우 모든 것을 교육감인 저에게 떠넘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림잡아 전북의 초, 중, 고중 95% 정도가 학생들에게 실시간 시청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